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결론부터 얘기해서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예,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자에게 대항해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3자에게 부동산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말소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해보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지금 매매 계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급부로서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부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갖다가 1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급부로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대급부로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나요? 예,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1억짜리 부동산을 급부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서 돌려받은 것은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네.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가 이 현저한 불균형을 시세의 3배에서 4배 차 이상 벌어지게 되면 3배에서 4배 이상의 차가 발생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 요건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서 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궁박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경솔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무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세 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한 개만 갖추면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궁박 현저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 궁박, 경솔, 무경험을 추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요 매도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피해자 쪽에서 이걸 갖다가 주장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궁박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쪼들림, 정신적 쪼들림, 심리적 쪼들림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궁박. 그래서 뛰어내리거나 목을 매거나 막 이런 것들이 그 쪼들림, 뭐 인터넷상에서 뭐가 유포됐다거나 막 이렇게 됐을 때 그 쪼들림이죠. 정신적 쪼들림, 경제적, 심리적 쪼들림을 전부 다 궁박이라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솔,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 여기서 무경험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 없음을 의미합니다. 거래 일반. 거래 일반의 경험 없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대리인. 대리인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본인. 그래서 이걸 다 본궁이라고 외울 겁니다. 뭐라고 외운다고요? 본궁. 본궁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쪼들림의 상태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일어났을 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경무대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할 거고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만 갖고는 안 되고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폭리자, 폭리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수익자라 그래요. 그러면 요 을을 지금 폭리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익자라 그래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폭리자, 수익자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폭리자, 수익자가 지금 저 피해자 쪽이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악의 폭리 의사라 그래요. 악의의 폭리 의사. 이게 있어야만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저한 불균형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이 폭리자, 수익자가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존재해야만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컨치리 꼬꼬가 뭐야? 촌딱. 쓴이라고 강의를 안 듣는구만. 쓴이라고 강의를 안 들어. 그러니까 경솔, 궁박, 경솔, 무경험 저 촌딱을 어떻게 털도 안 뺏기고 먹지? 튀겨 먹나, 벗겨 먹나, 튀겨고 백숙에 먹나?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그래서 악의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만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이게 경매에서는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1억짜리 부동산을 경매에서 2천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억짜리 부동산이 유찰되면 유찰이 될 때마다 30%씩 DC해야 되니까 깎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깎여서 내려가다 보면 2천만 원 주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증여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적용되지 않느냐?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자가 주면 증여를 받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 수증자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증자. 수증자가 받겠다라고 오케이 사인만 하면 되는데 수증자가 반대급부로 주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부동산을 급부해서 수증자가 받고 받은 다음에 반대급부를 증여자에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란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증여했을 때. 증여는 받기만 하고 반대급부로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불균형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균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인데 문제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는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에 뭐가 되냐? 예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 추인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추인. 추인이 뭐예요? 추후의 인정. 이 계약을 추후에라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이한 건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해요. 절대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행위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환. 전환이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선의의 제3 만약에 이게 지금 을한테 넘어갔는데 을이 이걸 갖다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나오니까 무효가 찍히지 않으니까 을 부동산인 것으로 돼 있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넘어갔다 이거 제3자가 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등기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는 이걸 주장 입증을 해가지고 폭리행위를 입증해서 무효화시켜서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선의의 3자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네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746조인데 아까 103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746조가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746조 같이 따라가 와요. 근데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하면 746조 2항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불법 원인 급여의 원인이 상대방한테만 있고 피해자한테 있을 때 이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 못 한다고 돼 있죠. 아까 반환 청구 못 한다고 103조에서 해드렸는데 그 사이 또 다 까먹었나 보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돌려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원인이 폭리자, 수익자 쪽에만 있고 피해자 쪽에는 없다면 반환 청구가 된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736조 2항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에 해당되는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폭리자를 다른 말로 해서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 수익자에 해당되는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돌려받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라고 하는 갑은 내가 당신한테 넘겨준 1억짜리 부동산 하고 등기하고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폭리자는 내가 반대급부로 드린 2천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돌려달라고 못한단 말이지 이거. 왜? 이 2천만 원이 뭐가 해당되니까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와 관련해가 지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54페이지 쪽에 그 말이 있네요. 54페이지에 중간에 4번에 보니까 급보를 이행한 후 불법원인 급여인데 급보를 이행했다. 불법원인 제공이 폭리자 일방해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해서 형법엔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해서 급여물을 뭐 한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폭리자 수익자는 급여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 당사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누구는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폭리자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선의의 3자가 보호 안 된다고 돼 있죠?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자,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7번 문제를 일단 풀어봅니다. 7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해봅니다. 몇 번? 3번. 자, 봅니다. 기억.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이건 인식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 갖고 안 되고요. 알았다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알고서 뭐 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 저 컨치리 꽂고 저 촌딱 어떻게 뺏겨 먹지? 튀겨 먹나 볶아 먹나 백숙에 먹나 이러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알고 있다. 여기 인식만 갖고는 안 돼요. 알고 있다는 인식만 갖고 안 되고 이용하려는 의사 여기 써놨네요. 뭐 악의의 폭리 의사 이게 성립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립 조건. 그러니까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알고 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틀렸고 2번에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되니까 말이에요.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궁박이 쪼들림으로 들어가니까 맞고요. 디귿번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 보니까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본인. 어떻게 해요라고요? 본궁.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라. 본궁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세요. 궁박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뭐 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만 갖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피해자가 주장하고 입증하라.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입증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를 뒤집어 가지고 어떤 걸 보냐 그러면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옳다? 1번 부담 없는 징여 어떤 거라면 징여는 불공정 법률행위 이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여기 징여나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나 징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 1번 징여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말은 1번이 맞네요. 2번은 아직 안 배웠네. 조금 이따가 이중 매매할 거니까 요건 좀 이따가 2번은 좀 이따가 하고요.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활 등기는 사회질서의 반환의 무효다. 중간생활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효다. 그래서 강행법규 단속규정 위반으로서 유효라 그랬어요. 4번에 부척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징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그러면 부척관계에 의해서 부동산을 징여받은 것은 불법원인 급여죠?
불법인 급여가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자한테 넘어가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 청구 안 되죠. 징계받은 처벌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못 돌려받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 중에서 누구만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 피해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건 뭐 양 당사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법인 급여에 의해서 양 당사자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 피해자 쪽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2번은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지금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은 56페이지를 봅니다. 56페이지 그 중간에 심화 학습의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이중 매매라 돼 있어. 교재 넘기면 56페이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해서 관련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중 매매는 103조에 대한 그 사례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중 매매는 뭐에 관한 사례 문제라고요? 103조. 103조에 관한 무슨 문제라고요? 사례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104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103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104조가 103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네요. 법률행위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 매수인이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 매도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거 지금 매도인이 이걸 갖다가 지금 또 한번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매수인이 여기 어떤 사람이 돈을 더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3자 병, 이 병에게 팔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한테 해줘 버렸네. 이렇게. 자, 그러면 갑과 을이한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역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민법 186조가 적용된단 말이죠.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을은 지금 현재 등기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래서 일단 을을 제1매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매수인이다. 근데 등기를 못 받았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근데 제3자 병이 지금 또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됐으니까 제3자 병을 제2매수인이라 불러볼게요. 이 제2매수인이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 하더라도 이 제2매매에서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취득은 그대로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악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2매수인이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자, 그래서 여기 교재 56페이지 맨 꼭대기 2번에 보니까 원칙적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효.
그래서 제목만 보면 벌써 답이 나왔어요. 원칙적 유효라고. 그래서 제2 매수인이 제2 매매인을 뭐 한다고요? 알고가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이. 알고가 뭐라고요? 악이. 알고 매매해도 제2중 매매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그래서 제2 매수인이 악이어도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 결론 다 났어요. 그래서 악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됐다고요?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제1 매수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지금 현재 매도인은 등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등기를 제1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수 없죠. 등기 넘겨줄 수 없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이행불능. 이행불능입니다. 그러면 이행불능임을 들어서 제1 매수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행불능을 들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의 원인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해요. 551조 계약의 해제는 해지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못 돌려받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죠. 등기는 어차피 못 돌려받으니까 유효가 돼서. 자,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2 매수인이 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 가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파트 불문하고 그게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법 계약법이냐 민사특별 불문하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으로 간다고. 뭐로 간다고요? 103조 위반. 그럼 절대적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가담을 해갖고 등기가 이전됐다면 이거는 103조 무효로서 이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취득 안 돼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되질 않네요. 자, 이렇게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그럼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때 제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고 이 제2 매수인이 이 제2 매수인 병한테 직접 등기 말소하고 등기 넘겨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접 등기 말소 청구는 안 돼요. 직접 등기 말소 청구는 안 되고 제1 매수인은 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다시 한번 제1 매수인은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매도인을 갖다가 대위해가지고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대위 말소 청구입니다.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갑과 병이 계약한 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 적극 가담을 해서 절대적 무효가 됐죠. 그래서 갑이 부동산 넘겨주게 된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갑은 을한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매도인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이중 매매에 해당되는 것은 103조에 대한 사례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가 딱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중 매매에 관한 이 케이스는 103조에 대한 사례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사례다. 그래서 적극 가담을 한 것 자체가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고 불법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제1 매수인이 잔금을 치고 매도인을 뭐 한다고요?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1 매수인이 병한테 직접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등기 말소 청구권은 없고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왜? 갑이 지금 현재 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갑을 대위해 가지고 이렇게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케이스를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직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지금 제3자 병한테 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와 있는데 제1 매수인이 아직 대위에서 말소 청구는 안 했다 이렇게 할게요. 대위에서 말소 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할게요. 제가 나중에 그 조금 더 뭐 기출문제라든가 좀 더 가면서 제가 전체적인 보는 시각을 키워드릴 건데 민법에서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다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위 청구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다 된다라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위 청구가 되냐를 물어봐서 안 된다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대위 청구 되냐고 물어보면 다 되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몰라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대위 청구되는 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데 자꾸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푸시라고. 그래야 빨리 시간을 전략하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고요. 지문이 모르는 게 턱 걸리면 거기서 자꾸 고민하다가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가서 5문제 10문제를 못 풀게 돼요.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냥 미리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대위 말소 청구권이 있는데 제1 매수인이 지금 대위 말소 청구권을 행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케이스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 못한 거지 병이. 그런데 제1 매수인이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병이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로 나와요? 병이죠. 왜냐하면 등기에는 무효다라는 말이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힌다. 등기는 누구 거냐만 나오지 그게 유효냐 무효냐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는 병한테 넘어왔지만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을 뿐 그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아직 말소 청구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병이 등기를 갖고 있고, 그럼 병이 이걸 기화로 해서 자기 앞에 현재 등기가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이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전득자에게 정에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전득자 병에게 팔고 이게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등기를 넘겨줬을 때 전득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했더니 선이 악이 불문하고 둘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도 안 되고 악이도 안 된다. 왜냐? 그렇지.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3자한테 넘어가도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득자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빼돌려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은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프린트물 6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잘 아니까 뭐가 돼요? 악의의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등기를 맞춰야 소유권 넘어가죠. 예, 잘 알더라도 악의의 병이라도 소유권은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병이. 그래서 답이 1번 돼버렸습니다. 몇 번이 답이라고요? 1번. 그래서 1번의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취득한다. 1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이전되므로 잠깐만 계약 체결만으로 을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해야 넘어가지 의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했던 것만 갖고 넘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병이
갑의 제2매명이 적극가담이다. 적극가담 빡씀.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무효라 그랬죠? 절대적으로. 적극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원칙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다. 효력이 없어요. 4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악이다.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 있죠. 악인 이상 갑과 한 매매계약의 합의는 반사회적으로서 당연한 무효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알았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절대적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돼요? 유효.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기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악이라도 유효.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은 적극가담했다는 소리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이더라도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봅니다. 정이 이 병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정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프린트물 다시 뒤집어 가지고 4번에 2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4번에 2번 동그라미.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했다는 소리죠?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 인규가 되는 경우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슬롯이 자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봐, 여기 지금 계약 해지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있다요? 있다. 그래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59페이지에 거기 법률행위의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이게 지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당사자의 의사가 뭐 한다고요? 명확하지 않아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불분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종류가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해석. 그래서 자, 해석을 보니까 3가지.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자, 당사자의 의사가 뭐하다고요? 불분명해요.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사용되는 해석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됩니다. 표시를 잘못했어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표시를 잘못했다. 옥이라고 하죠. 옥이 표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무해니까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9가 있고 여기가 187이 이렇게 188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 당사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할 때 189필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는 어떤 토지를 갖다가 팔기로 한 거예요? 189. 근데 계약서에다가 잘못 기재를 했어요.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188필지라고 잘못 기재를 했네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오기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오기. 잘못 표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법률행위는 낙성계약이란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무슨 계약이라고요?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를 청약을 했고 지금 매도인이 이걸 갖다가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건 189필지가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합의된 대로 189필지가 지금 189필지가 매매가 성립된 거예요. 근데 188필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등기 이전을 했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188페이지는 합의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매매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가 불성립이죠. 매매가 불성립인데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합의된 대로 189필지가 매매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표기가 188로 5기가 됐다 하더라도 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합의된 대로 매매가 성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 4번 사항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표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착오를 이유 잘못 적었다 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잘못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낸 문제에 홀랑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를 속는다고 여기 학생분들이 여기를. 표기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합의된 대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188페이지는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된 적이 없다.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저기 188페이지를 필지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 188필지는 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으니까 등기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뭐라고요?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인데 시험 문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내는데 홀랑 빠진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잡아낸다. 이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있다가 틀렸어요. 있다가. 근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는다. 이걸 희한하게.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이것은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갖다가 인정하겠다 이거죠.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니까 이것은 어디서 적용을 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2번이라고 쓰면 안 되네. 2번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규범적 해석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규범적 해석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에 외부에 표시됐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계약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부에 표시됐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고요? 계약서. 계약서에 나타난 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서로 합의하지 않은, 합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극이 틈이 있다 이거죠. 미리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간극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보충적 해석을 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 주로 계약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말이죠. 해석 방법은 뭘 원칙으로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러면 교재를 잠시 한번 볼게요. 5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법률행위 해석이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 봅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가 의혹한이란 말은 원하는 그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용을 확정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그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당사자가 표출한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넘겨봅니다. 자, 60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대상.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과 붙입니다. 내 새끼 속도 모르는데 남의 속을 어떻게 알고 내심적 효과를 탐구합니까? 속마음 알 수 없죠. 내 새끼 속도 모른다니까. 어떻게 남의 사고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자연적 해석이란 말이었는데 이 자연적 해석은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잠깐만 해볼게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 계약의 해석의 이론이다. 계약 해석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문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데 대구에 있는 딸내미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숙사를 들어가면 좋겠는데 기숙사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을 얻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부모님이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간에 부모님이 대학 앞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주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이름은 딸내미 이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은 부모가 냈어요. 이렇게 부모가 와서 계약을 하고 이름은 딸내미 이름을 써놨다고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보증금도 냈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겠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뭐 40만 원, 뭐 또 30만 원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월세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주지 끝났을 때. 그러면 보증금은 부모가 줬죠 지금.
보증금 3천만 원, 보증금 부모가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계약자 이름에다가는 딸내미 이름을 써놨어.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 반환을 부모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까? 딸내미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예. 우리가 다루는 건 다 현장 가면 다 써먹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프린트멀과 관련을 해가지고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니다. 그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8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 있는 거라 그랬죠. 예,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네요. 60페이지 맨 꼭대기에 그렇게 돼 있죠. 60페이지 맨 꼭대기에 거기 꼭대기 2번에 법률행위 해석 대상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표시행위로부터 부여된 관련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 3번에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제가 2월 넷째 주에 그 계약법을 하면서 이거 약관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고객 유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라 그랬죠. 예. 근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 그래요? 임의법규라고 한다고 했죠. 오늘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법규.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할 때는 거기 박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할 때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그랬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면 분명한 의사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의사가 명백하다고 줬잖아요. 당사자의 의사가 뭐하다고요? 분명해요. 그럼 분명하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거예요. 왜? 계약법은 당사자의 특약이 법조항보다 우선한다. 다시 한번 계약법은 법조항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이 우선해요. 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표시행위에 부여된 의미를 논리적 경험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5번 틀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